모순의 청산과 그 한계.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농민군이 한 고을을 점령하면 먼저 관아의 창고를 털어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고, 때로는 불량한 부호의 곳간을 헐기도 했다. 농민군은 고을에서 누가 밥을 굶고 있는지를 알아내 곡식을 보내주고 노인들을 보살폈다. 이는 동학의 유무상자라는 가르침을 따른 것이기도 했다. 전봉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주와 부호의 돈과 쌀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다. 대신 부호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쌀을 사서 빈민들에게 싼 값에 되팔았다. 부호들에게는 일종의 잉여 생산물이지만 빈민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므로 강제로 유통시키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다. 쌀을 받을 때는 반드시 표지를 발행했다. 전봉준이 관할한 집강소에서는 이를 어김없이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로 장성에는 울산 김씨 집성촌이 있었다. 이들은 양반 행세뿐 아니라 부호들이 많았고 세도가 여흥민씨 집안과도 연줄이 닿아 있었다. 전봉준은 그들을 모아놓고 일정한 분량의 양곡을 내게 한 뒤 표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뒷날 이 사실이 알려져 역적을 도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집강소에서는 고리채 정리를 실시했다. 조선시대 국가 차원에서 시행했던 환곡제도를 흉내낸 고리채가 바로 장리였다. 장리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고율의 이자를 말한다. 이자가 얼마나 높았던지 1년 뒤에 이자는 원금의 2배 정도로 불어났다. 집강소에서는 민막의 하나로 이를 지목하고 고율의 이자를 갚지 않게 했다. 끝으로 집강소에서는 봉건체제의 경제적 기반인 토지제도를 뜯어 고치고자 했던 듯하다. 이는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해 할사라는 오지영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대지주의 농토를 거두어 농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군이나 공주 등 왕실 소유의 궁방전도 포함된다. 만약 시행되었다면 이는 한국사를 통틀어 혁명적인 조치였겠으나 집강소 활동 기간이 짧아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전봉주는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읽었다 한다. 그렇다면 그는 실학자들이 주장한 공전론,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론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이론들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든지, 개인이 일정 한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공동 분배를 통해 토지와 그 소출을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부가 실학자들의 이론을 도입해 토지개혁을 실천하려고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토지를 소유한 기득권 세력의 존립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만약 집강소의 활동 기간이 좀 더 길게 이어졌다면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집강소 활동에는 그 폐해도 없지 않았다. 부호의 재산을 거둘 때 전봉준의 지시와는 달리 무리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감정이 쌓여 있거나 원수 사이일 때는 복수 차원에서 재산을 빼앗기도 했다. 또 양반의 무덤을 파헤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본디 자기 조상의 묘자리를 토호들에게 빼앗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전라도 김계남포에서 지휘하는 집강소의 경우 이런 폭력적 방법이 자주 동원되었다. 그들은 부호들에게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군수품을 모아들였다. 남원은 양반 부호의 순환이 가장 심했던 곳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서슴없이 죽일 정도였다. 김계남은 남원 부사 이용헌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를 죽여버렸다. 이에 전봉준은 전라 좌우도 도집강의 이름으로 각지에 집강소의 폐단을 바로잡으라는 통문을 보냈다. 그가 현장에 자주 다니면서 감독했으나 일일이 직접 해결할 수도 없었고 김계남포는 아예 손을 쓸 길이 없었다. 1894년 7월 8일자로 고을 집강에게 보낸 통문에서 지금 우리의 이와 같은 거사는
오로지 백성을 위하고 폐해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단하라고 일렀다. 통문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저지른 세력은 주로 김계남포였을 것이다. 이것이 맞다면 내부 갈등의 모습마저 비친다. 과격한 집단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어 막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전봉주는 집강소 활동이 잘 정착되려면 전라 감영과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이런 과격 행위는 전라도뿐 아니라 통학조직 또는 집강소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곧 경상도의 진주, 하동, 김산, 예천 등지와 충청도의 공주, 부여, 예산, 홍주 등지였다. 하지만 뒷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서 패함으로써 집강소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이 꿈꾸었던 농민 세상은 패정개혁 12조로 전해지는 오지영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하나,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묵은 혐의를 깡그리 쓸어버리고 여러 정사에 협력할사. 하나,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낱낱이 엄하게 징벌할사. 하나, 횡포한 부호의 무리는 엄하게 징벌할사. 하나, 불량한 유림과 양반 무리는 엄하게 징벌할사. 하나, 노비 문서는 불태워 없애버릴사. 하나,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쓴 형량립은 벗길사. 하나, 청춘 과부의 계가를 허락할사. 하나, 무명잡세는 일체 부가하지 말사. 하나,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사. 하나, 외와 간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할사. 하나, 공사의 채무를 가리지 말고 기왕의 것은 소멸시킬사. 하나,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짓게 할사. 동학사. 이를 다시 풀어보면 첫째, 탐관오리, 횡포한 부호,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한다는 것. 둘째, 노비와 칠반천인, 백정의 신분 차별을 없애거나 개선한다는 것. 셋째, 고른 인재 등용. 넷째, 청춘 과부의 개가. 다섯째, 무명 잡세와 공사 채무의 해소. 여섯째, 토지의 분작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개혁안은 전주 화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일개 지방행정관이 봉건제도의 골간인 신분제도와 토지 소유의 문제를 함부로 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농민군이 이처럼 전주 화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12개 조항은 봉건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생적인 근대를 준비하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이상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신중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동학사 초고본에는 정부 측은 의군 측에 향하여 여러 가지 패정 개혁안을 제출해 이를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서약을 정하고 양방에서 퇴병했다라고 쓰여 있다. 정부 측에서 먼저 마련했다는 뜻이다. 또 12개 조항을 적고 화약 조건이라 하지 않고 집강소의 정강이라 했다. 집강소에서 농민군이 개혁하려는 기본 항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조항과는 조금 다르게 과부의 재가를 허할 사와 지벌을 타파할 사를 빼고 인명을 함부로 죽인 자는 배일사와 마지막에 농군에게 두례법을 장려할 사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토지를 고르게 짓게 할 사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다. 오지영의 두 기록은 때로 과장되기도 하며 정확하지 않기도 한다. 당시 집강소 운영기간은 처음 고부고우를 접수한 때로부터 길게 보면 8, 9개월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지영은 호남 53개 고을에 모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고 했으나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주와 운봉 두 곳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 집강소의 개혁과 가보개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초기 집강소 활동보다 2개월쯤 늦게 7월에 공포된 갑오개혁에는 문벌과 반상을 타파하고 인재를 뽑아 쓴다는 것, 부녀의 재가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유에 맡긴다는 것, 공사 노비를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는 것, 역인, 재인, 백정 모두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등의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농민군이 요구한 12개 조항에서 조세, 부채, 토지, 무역 등의 항목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은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당시 사회 모순 중에서도 봉건체제의 바탕이었던 신분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차별에 따른 계급 간의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했다. 갑오개혁이 공포되자 농민군은 처음에 이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7월 15일 남원대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고 전라감사 김학진도 이를 알고 있었다. 갑오개혁을 알리는 공문은 전라가명뿐 아니라 전국의 감사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관할 고을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강진의 사례를 살펴보자. 강진 병영에서 접수한 내용에는 백성의 의복을 개정하고 재인, 도한, 역인의 무리에게는 일체 천직을 없애고 같이 볼 것이며 인재를 쓸 때는 문벌을 가리지 않고 과부의 재가는 자유에 맡긴다는 지시를 알렸다. 그리하여 이를 본 깨달은 천민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양반과 상전이 반발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는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었다. 오히려 서로 살상하는 분란마저 일어났다. 게다가 토지 문제는 신분제도와 함께 봉건제도를 떠받치는 두 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건드리지도 않은 갑오개혁은 반절의 개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